여수 부영아파트 입주자들의 민원을 해결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재구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부영주택 측이 하자 이행 계획에 소극적인 데다 지자체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남 22개 시군 시장군수 선거에 오늘까지 92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나주시장 선거에 11명이 나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진도군이 8명, 여수시가 7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개혁과 쇄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해 개관했던 전남도립미술관이 개관 1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굵직한 전시회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평가와 함께 수익 구조 다변화와 전문 인력 확충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이틀간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32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여수에서 2,269명, 순천에서 2,291명, 광양 1,061명, 고흥 376명이 신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오후 4시까지 여수에서 1,800명, 순천에서 1,650명, 광양 805명, 고흥에서 380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최근 일주일간 일일 평균 확진자는 5,344명으로 전주에 비해 30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송귀근 고흥군수가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20일 송귀근 고흥군수가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는 별도 격리된 장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송 군수가 특별한 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감염 경로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시장 군수 선거에 오늘까지 92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해 평균 4.2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나주시장 선거에 11명이 나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진도군이 8명, 여수시가 7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74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2명, 정의당과 자유민주당 각각 1명, 무소속 1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혁과 쇄신을 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국회의원이 공천심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과연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모두 19명의 위원으로 6일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름을 공개한 위원은 공관위원장인 정병석 전 전남대 총장 1명뿐입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천심사를 위한다며 나머지 위원 명단은 비공개했습니다. 민주당 강원도당이 현역 국회의원을 단 1명도 포함하지 않은 공관위원 전원의 이름과 경력을 모두 공개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그거 숨기는 게 더 이상하는 모양인 것 같아서 저희는 밀실 갖고 막 이제 그렇잖아요. 시스템 공천을 전제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제 공관위원이 되시더라도 이제 공정하게 처리가 되는 부분이고 투명한 공천을 위한 만큼 공개하지 못할 이유 역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선 이후 민주당은 안팎에서 정치개혁과 기득권 포기를 강하게 요구받고 있지만 정작 민주당 세가 가장 강한 전남은 공천을 담당할 공관위 구성부터 관행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중앙당에서 요구한 외부 인사, 여성, 청년의 비율은 초과 달성했지만 그뿐. 비공개된 민주당 전남도당의 공관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절반인 초선 5명이 포함돼 공천심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의원의 공관위 참여는 지역 정치인들의 계파 따지기와 줄 세우기 등의 뒷말이 불가피합니다. 공관위원장 역시 과거 전남대 총장 시절 학내 성폭력 사건 처리에 미흡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경고와 권고를 받는 등 민주화 인권의식에 대한 논란을 안고 있습니다.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화하거든요. 국회의원들 밑으로 줄 세우는 지방의원들을 만들려는 게 공관위 심사라든가 선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사실 지방자치나 지방정치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을 부인하기 어려운 전남. 자타공인 민주당의 뿌리인 만큼 정치개혁의 시작점이 되어야 하지만 지방선거 공천을 책임질 기구 구성부터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현역 시의원이 선거구 주민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에 소속된 순천시 의회 A 의원이 지난달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만난 시민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현재 당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위원장인 소병철 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되고 원칙에 따른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에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하면서 갈등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영주택 측이 하자에 대한 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고 지자체까지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서 입주민들 사이에는 보여주기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여수시가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의 하자 민원에 대한 갈등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여수시는 두 차례에 걸쳐 부영주택 측에 하자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했습니다. 현재 하자 보수 업체가 없어 시기상 맞지 않다며 하자 이행계획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 것이 부영주택의 입장입니다. 부영주택 측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민들은 지자체에 별다른 제재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시에서도 어느 정도 강제성을 갖고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 느끼는 건 뭐냐면 여수시청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게 본사 지침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수시는 사업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말 그대로 분쟁조정위원회지 우리가 강압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언제까지 해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구성 요소는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2항에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분양 전환이 되기 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하자 보수에 대한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2017년에 신설되면서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들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 민원이 계속되자 여수시 의회에서도 부영아파트 하자 보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다양한 하자 보수에도 전혀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자 보수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강하게 시 정부에서 압박을 해야 되고요. 서민들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잘 알려진 부영주택, 하자 이행 계획서 제출을 거부하면서 입주자들의 피해만 누적되는 가운데 법 제정과 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개관했던 전남 도립미술관이 개관 1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도립미술관은 이건희 컬렉션을 비롯한 굵직한 전시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지역의 새로운 문화예술 거점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간 7개의 질문이란 부제로 열리고 있는 전남 도립미술관의 리움 미술관 순회전. 이번 작품전은 관람객들에게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43명의 작가 100여 점의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개관한 전남 도립미술관이 개관 1년을 맞았습니다. 도립미술관은 지난 1년 동안 8차례 굵직한 전시회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특히 개관 특별전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다와 이건희 컬렉션, 고귀한 시간, 위대한 시간 등은 전남 출신 거장들의 대표 작품들을 선보이면서 전남 미술의 명맥을 잇고 지역 미술사의 정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도립미술관의 개방성,
혁신성, 다양성을 기반으로 세계 현대 미술과 교류하고자 했던 시도는 지역 문화예술계를 포함한 관람객들에게도 공감을 얻었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작품들로 보입니다. 네, 또 뭐 이름만 들어도 유명하신 분들이지만, 네, 또 작품 자체를 직접 보니까 사진으로 본 것하고는 훨씬 다르게. 도립미술관의 규모와 크기가, 전라남도에 살고 있는 내가 작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자부심이 많이 느껴졌어요. 도립미술관의 지난 1년 동안의 누적 관람객들만 모두 9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립미술관은 올해도 조르지 루오 전시회 등 9차례의 다양한 작품 전시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담에 작가라든지 유명한 분들의 회고전 성격의 작품도 있고 지금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의 작품, 그리고 연말에는 그 프랑스 작가 조르지 루오의 국제전도 열려서 또 한 번 더 도민들에게 세계 현대 미술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립미술관에는 화제도 없진 않습니다. 입장료 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수익 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부족한 큐레이터 등 전문 인력의 확충, 단체 교육 사업의 확대 등은 앞으로 풀어가야 할 대목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전남. 개관 1년을 맞은 전남 도립미술관이 지역의 잠재된 예술 에너지를 깨우고 문화 수준을 제고하는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 도립미술관이 소장작품 구매 공모에 나섭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은 미술사적으로 가치 있는 소장작품 확보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역량 있는 중진 작가 또는 39세 미만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구매 공모합니다. 미술관 측은 지역 미술사 정립과 함께 근현대 시기 미술사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작품들을 중점 수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전남 동부권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도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여수 13에서 16도, 순천 13에서 17도, 광양 13에서 17도, 고흥 12에서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11에서 13도, 목포는 9에서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2에서 4m, 먼바다에서 2에서 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포근하다가 비가 그치고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주철희 역사학자와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 등 5명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으며 이들 위원은 어제 1차 회의를 열고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 설치와 집단 학살 추정 지역 실태조사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소위원회는 다음 달 2차 회의를 열어 1차 회의 안건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첫 희생자와 유족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 검토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광양 지역 기업들이 올해 2분기 기업 경기가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양 상공회의소가 관내 1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 기업 경기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 2분기 BSI가 96.8로 전분기보다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으며 전분기와 비슷하거나 악화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들도 전체 77.4%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